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데이터베이스 SQL문 세 번째 시간을 3장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지난번에 비운 거에서 몇 개 좀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희 조인 배워볼 건데요. 자, 조인 같은 경우 지난번에 우리가 웨어문에다가 우리가 from에 우리가 조인을 해야 할 여러 가지 테이블들을 다 가져오고 그 다음에 웨어에다가 뭐랑 뭐랑 합치는지를 적는 형태로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형태로도 쓸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그냥 아예 어떤 테이블은 조인을 할지 from에다가 from 고객, 조인 주문 이런 형태로 하면은 이 두 개를 바로 조인하는 형태로 쓸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on이라고 하는 명령어 뒤에다가 내가 어떤 것들끼리 조인을 할지를 적어주면은 이런 형태로도 합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거랑 할지를 애초에 따로 적어주는 그런 형태의 조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고객 이름과 배송지, 그래서 배송지 같은 정보는 주문에 있고 이름 같은 경우는 고객에 있어가지고 이 두 개를 합쳐서 쓰는 건데, 그래서 지난번에 이어서 이런 것도 있다라고 여기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 바로 뒤에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관계대에서 배울 때 일반적인 조인이 아니라 이런 것도 배웠잖아요. 우리가 아우터 조인이나 뭐 레프트 조인, 뭐 레프트 아우터 조인, 라이트 아우터 조인 이런 거 배웠잖아요. 자, 그런 거를 할 때 우리가 지난번처럼 그냥 웨어문에다가 적으면은 그런 뭐 어떤 게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약간 애매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레프트 조인과 라이트 조인, 그러니까 아우터 조인 같은 경우를 할 때는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자, 그런 형태로 뭐랑 뭐랑 합치고 on에다가 적어주는 게 훨씬 더 편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어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from 고객, left out join 주문이면은 이거를 그냥 글로 쓰면은 join 그러니까 고객 뭐 left join B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앞에 나온 게 왼쪽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게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left out join이니까 이러면 왼쪽을 기준으로 합치는 경우를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해결하고 싶냐면은 이 문제를 읽어보면은 자, 모든 고객 아이디가 주문한 고객의 이름과 배송지를 검색해라 라고 적혀 있잖아요. 댓글 보면은 우리가 모든 고객, 그러니까 모든 아이디별로 다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우리가 뭔가 아우터 조인을 해야겠다라고 하고 이 아우터 조인을 고객 아이디가 있는 그 테이블을 기준으로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고객 아이디가 주문한 고객의 이름과 배송지를 검색할 때는 자, 고객을 기준으로 아우터 조인을 해야 돼서 고객을 왼쪽에 놓고 A, 레프트, B 조인하면 왼쪽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고객을 기준으로 조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제대로 잘 합쳐진 거를 일단은 볼 수 있고, 그랬을 때 지금 오렌지랑 지금 피치,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오른쪽에 주문 테이블에 값이 없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조인을 했다면은 이 부분이 아마 없어지고 그냥 끝나겠지만 그러겠지만 네, 우리가 여기를 같이 합쳐서 한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아우터 조인을 하면은 얘네들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오렌지 빛에 대해서 널 값을 유지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떠한 속성들끼리 합쳐줄 건지 자, 그런 부분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면에 우리가 제품을 기준으로 제품명과 주문 고객을 검색하라. 아까와 반대되는 건데 제품을 기준으로 아우터 조인을 하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러면 아까처럼 뭐 from과 left 조인 이 왼쪽 쪽에 그냥 테이블 명을 바꿔줘도 되고 아니면은 from 주문에 오른쪽에다가 제품을 썼고 그다음 제품을 기준으로 합쳐되니까 여기는 라이트 아우터 조인을 해가지고 하면은 제품을 기준으로 합쳐지고 그래서 P05랑 07 같은 경우는 주문 여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널값이 살리더라도 이렇게 모든 제품에 대해서 값들을 표현해 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우터 조인
꼭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조인과 그냥 다른 형태고 아우터 조인은 이렇게 왼쪽 오른쪽을 구분해서 표기해야 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조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더 크게도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거 한번 볼게요. 자, 제품 번호별 모든 제품의 제품명, 수량, 나이 등급을 검색해라 라고 나옵니다. 자, 이러면은 뭔가 제품 번호 이거를 기준으로 그 제품 번호가 지금 어디 있냐고 보면은 제품 번호는 지금 제품 테이블. 자, 이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레프트 아우터 조인을 하면은 모든 제품에 대해서 다 나오는 것을 체크를 할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두 가지 이상 조인을 할 때도 제품을 기준으로 아우터 조인으로 조인하고 그다음 또 아우터 조인을 해서 고객 이렇게 하면은 모든 제품은 다 표기가 되면서 없는 부분은 널 값으로 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우터 조인 쓰는 방법. 그래서 세 가지도 똑같이 쓸 수가 있다. 그래서 A 레프트 조인 B에서 제품을 기준으로 하고 또 이 제품을 기준으로 주문한 다음에 이 주문에 대해서 또 고객과 합치는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레프트 아우터 조인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비슷한 형태인데요. 자, 이렇게 조인한 다음에 똑같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조건을 주고 싶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배웠던 것과 동일하게 여기도 웨어에다가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면 자, 애플이라고 하는 고객이 있으면은 애플 고객이 주문한 뭐 이거 거를 검색해라. 그러면은 이 정보가 있어야 되니까 이건 이렇게 우리가 조인을 통해서 다 합쳐놓고 그다음에 조건은 셀렉트에서 그 웨어에다가 고객점 고객 아이디는 애플 이렇게 적어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조건이 들어가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인하는 또 다른 형태의 방법들 지금까지 간단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보는 건 MySQL에서 제공하는 주요 내장 함수들이 나오는데 항상 이거 배우면 나중에 시험 기간에 이거 다 나오는지 물어보는데 그냥 시험에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한 것들만 위주로만 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굳이 하나하나를 따로는 찾아는 안 봐셔도 될 것 같아요. 모든 내장 함수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언급한 거는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다양한 이런 내장 함수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많이 쓰이는 건 숫자와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죠. 그래서 ABS라고 해서 앱솔루트 밸류나 아니면은 C는 올림과 플로 내림이 있고요. 라운드는 우리가 이렇게 반올림 하는 거죠. 반올림은 뒤에 여기 M이라고 적어놓는데 이거는 소수점 몇 집짜리에서 반올림을 할 건지 자, 이런 것들을 또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그, 뭐 파워는 제곱이고 로그는 로그고 그 다음에 스퀘어 루트는 제곱근이고 사인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기하는 자, 이런 기본적인 수학과 관련된 내장 함수들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등급별 나이를 단위로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오. 자, 이런 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게 뭐 등급별이라는 걸 보는 순간 뭔가 그룹 바이 등급이 생각이 나야 되고 그 다음에 반올림을 두 번째 자리에서 해야 되죠. 평균으로 등급별 나이 아마 평균을 보라는 건데 그러면은 평균 에버리지 나이를 보는데 두 번째 자리니까 두 번째 자리에서 이렇게 반올림 하면은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몇 번째 자리수까지 표기할 건지를 이 라운드라고 하는 함수 뒤에 있는 파라미터로 넣어주면은 이런 형태로 볼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또 다양한 문자열과 관련된 또 함수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열도 우리가 뭐 비슷하게 뭐 뒤에 나오는 건 리플레이스로 예시가 나올 건데요. 이것은 뭐 타자 바꾸기.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자열 아니면 어떤 속성들을 대상으로 뭐로 바꿀지. 그래서 잭앤주를 대상으로 J를 BL로 바꾼다. 그러면은 블랙 앤 블루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로어 이런 거는 뭐 내림이고 큰뜻을 합치는 거고 뭐 이렇게 자주 쓰는 몇 가지 뭐 어퍼 이 정도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렌스는 길이를 나타내는 거고요. 자, 그래서 뒤에 있는 예시도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막 외우기보다는 그때그때 이런 게 있었구나만 체크하면서 나중에 SQL 쓸 때 써야 되는 것 같은데요.
자, 리플레이스를 한번 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직업에서 직업이라고 하는 이 속성을 대상으로 학생이라고 하는 것을 자, 대학생으로 변경을 한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고객 아이디에서 리플레이스를 쓰고 여기다가 우리가 대상, 그래서 어떤 지금 속성을 대상으로 할지 직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학생을 우린 대학생으로 바꾸겠다. 그러면은 학생이라고 적힌 자, 이 부분들이 다 대학생, 대학생으로 바뀌어가지고 표현이 되는 것을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이 바뀌는 replace라고 하는 함수 한번 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는 기본적인 내장 함수 중에서 날짜를 다루는 함수들이 있어요. 날짜도 아무래도 조금 평소보다 일반적인 수학 그 숫자보다는 다루기 까다로운 게 뭐 어떤 거는 뭐 어떤 월을 28일까지 있고 30일까지 있고 31일까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여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뒤에 나온 예시는 뭐 add date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떤 모든 특정 날짜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열흘기 그러면은 열흘기를 계산하는 이런 형태의 함수도 존재하고요. 그다음 데이트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날짜 부분을 반환하는 뭐 이런 주었을 때 뭐 31일 이런 경우를 반환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 날짜끼리 얼마나 차이 나는지 뭐 데이트, 디프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날짜를 두면 며칠간 차이 나는지를 반환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뒤에는 예시 이것도 한번 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주문일부터 10일 후에 입금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럼 주문일자부터 열흘 뒤가 입금이니까 그 주문의 입금 일자를 구하시오라고 하는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셀렉트를 보면서 주문 번호, 주문 고객, 주문 일자를 갖고 오는 건데 주문 일자를 갖고 오는데 여기에다가 열흘 뒤를 더해야 되죠. 그러면은 얘가 지금 데이트 형태니까 그냥 add date라고 적어준 다음에 그다음에 이 주문 일자 테이블에 대해서 이 속성에 대해서 우리는 인터벌 10day라고 적으면은 인터벌 10day는 열흘만큼 시간을 더하는 거죠. 그래서 열흘만큼이 더한 형태로 오른쪽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2일 같은 경우 열흘 더우면은 한 달이 넘어가죠. 그래서 오른쪽에 6월 1일로 나타내는 이런 걸 볼 수 있어가지고 조금 어려운 이런 날짜 계산 같은 경우는 유용한 이런 내장 함수들을 사용하면은 편리하게 이렇게 연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SQL 분들 쭉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볼 거는 이 뷰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뷰라고 하는 개념 아예 처음 나와서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자, 뷰는 뭐냐면 쉽게 생각해서 그냥 약간 즐겨찾기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뭐 학생들 데이터를 관리한다고 칠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컴퓨터 AI 학과라고 치면은 이 학과에서는 전체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가 다 필요한 게 아니라 컴퓨터 AI 학과 데이터를 가지고 쓸 일이 많겠죠. 저는 또 제 학생들을 관리할 일이 많을 거고. 그러면은 그때그때마다 제가 SQL 문을 쳐가지고 셀렉트 문을 갖고 와서 뭔가를 하는 수도 있지만 그게 너무 귀찮으니까 제가 그냥 컴퓨터 AI 학과 학생이라고 하는 임시 테이블 같은 경우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경우를 뷰라고 합니다. 그래서 뷰를 보면은 이거는 실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테이블을 기반으로 임시 즐겨찾기 같은 그런 가상 테이블을 만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형태로 저장되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논리적으로만 존재하는 테이블이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는 실제 테이블, 셀렉트분이나 이런 거 쓸 때는 실제 테이블과 동일하게 쓸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뷰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뷰를 만드는 순간 그거는 테이블처럼 존재하기 때문에 뷰를 기반으로 또 다른 테이블을 또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실제 현업에서 생각해 보면은 지금 뭐 SQL 분들이 굉장히 간단하지만 실제로 가보면은 모든 테이블들이 굉장히 쪼개져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작업만 하더라도 수없이 많은 테이블들을 조인하고 머지해가지고 뭔가 합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매번 하기보다는 뷰의 형태로 따로 내가 자주 쓰는 애들을 관리하는 게 더 편리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뷰를 통해서 검색해서 가져오는 뭐 분석하거나 이런 것들은 쉽게 된다.
하지만 또 약간 좀 자세히 봐야 되는 거는 뷰를 통해서 기본 테이블의 내용을 변화시키는 이런 것들은 조금 작업이 제한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뷰는 따로 그냥 복귀만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바꿀 때 물론 쉽게 바꿀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바꾸는 건 조금 제한적으로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뒤에 예시들을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뷰인 이유는 우리가 뷰는 기본적으로 창의 역할처럼 우리가 기본 테이블을 딱 보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우리가 즐겨찾기처럼 쓰는 경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실제 그래서 뷰에 대한 크리에이티브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동일합니다. 그래서 뷰로 그냥 크리에이트 테이블처럼 크리에이트 뷰라고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뷰의 이름, 그다음에 속성을 적어주면 되고요. 뭐 속성은 뒤에 셀렉트 문에다 써도 돼요. 자, 그다음에 as 뒤에 여기 같은 경우는 셀렉트 문이 나오는 거예요. 셀렉트 문은 그래서 우리가 검색해서 어떤 값들을 다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 값들을 뷰라고 새롭게 저장을 해서 앞으로 계속 쓰는 형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크리에이트 뷰라고 해서 우리가 뷰의 이름,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 AI 학과 학생이라고 하는 이런 뷰를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속성이 이렇게 있으면은 속성을 적어줄 수도 있고, 빼면은 셀렉트문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의미고, 그래서 as 뒤에다가 원하는 셀렉트문을 써야 하고요. 그 다음에 뷰 같은 경우는 오더바이는 쓸 수가 없는 게 오더바이는 우리가 어떤 순서대로 나타낼지와 관련된 부분인데 뷰는 테이블을 만드는 것과 거의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블 만들 때 우리가 뭐 순서는 별로 의미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더 바이는 의미가 없다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 위스 체크 옵션은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컴퓨터 AI 학과 뭐 학생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뭐 다른 학과가 학생을 뭐 추가하려고 해요. 딴 사람이. 그랬을 때 우리가 제약 조건을 걸 수가 있는 거죠. 이 조건에 맞지 않으면은 뷰를 수정할 때도 무조건 못 넣게. 자, 그런 것들을 넣을 때는 미스 체크 옵션을 써가지고 우리가 이 뷰가 만들어졌을 때 정의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그 이후에도 계속 가져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미스 체크 옵션이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뒤에는 예시를 실제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크리에이트 뷰, 예를 들어서 자 고객 데이터를 다 관리하는데 저는 뭐 VIP 고객만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저는 항상 그때그때마다 웨어의 뭐 등급 VIP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너무 귀찮기 때문에 저는 우수 고객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등급이 VIP, 그래서 웨어의 등급은 VIP에서 이 정보만 가져와가지고 우수 고객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위스 체크 옵션을 적으면은 앞으로 보통 뷰를 가지고 데이터를 변환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한데 변환할 때 만약 어떤 사람이 VIP가 아닌 정보를 넣을 거면은 거기에 위배되게 만드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크리에이트 뷰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그래서 삽입 수정 이런 것들은 이 스태프 옵션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위에처럼 써도 되고요. 위에처럼 우리가 우스고객 그 크리에이트 뷰를 한 다음에 모든 변수명을 써도 되고 아니면 셀렉트분 여기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크리에이트 뷰 우수 고객이라고 하면은 원하는 값들이 그대로 그냥 들어가는 형태를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셀렉트문과 동일한데 셀렉트문을 한 거를 나중에도 내가 계속 테이블처럼 쓰고 싶을 때 그럴 때 쓰는 게 크리에이트 뷰라고 하는 형태. 꼭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뷰를 만들면은 뭐 또 보면은 자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자, 뷰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셀렉트문도 가능하지만 뭐 이렇게 그룹 바이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제조업체별 제품수. 자, 이거는 그룹 바이 해가지고 뭔가 썸을 하면 되겠죠. 썸이나 카운트를 쓰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얘 자체도 따로 뷰로 관리를 해서 내가 그냥 보고 싶을 때 그냥 보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셀렉트문의 결과물들은 뷰로 테이블로 따로 저장이 가능하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여기 예를 들어서 카운트별 이렇게 표현하면은 보통은 업체별 제품수 여기 제품수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에 제품명을 보통 좀 명확하게 제시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이름을 우리가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 때 그러면 이 이름이 딱히 없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럴 때는 이름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보면은, 자, 그래서 아까 우스 고객이라고 한 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자체도 우리가 이제 새롭게 셀렉트 문처럼 적용해서 검색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봤던 우수 고객 여기에서 나이가 25세 이상인 고객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보자 라고 하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셀렉트 별 from 우수 고객 where 나이가 25 이상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 이 우수 고객 자체로 테이블처럼 우리는 간주하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테이블로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셀렉트 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봤던 자, 그래서 뷰는 그냥 셀렉트 문을 통한 결과를 따로 그냥 즐겨찾기처럼 가져오는 거다라고 말씀했는데 자, 그걸 했을 때 그 뷰에 대해서 우리가 삽입, 수정, 삭제, 연산 이걸 할 때 우리가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변경 가능한 뷰랑 변경 불가능한 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그러면 우리가 뷰에 대해서 데이터를 바꾸는 게 어려운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뷰를 바꾸면 원본 테이블도 바꾸는 게 기본인 거예요. 기본인데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죠. 자,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 뭐냐면 자, 기본 테이블에 기본 키를 구성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뷰 같은 경우는 속성 변경, 데이터 변경이 어렵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자, 기본 테이블에서 우리가 뷰를 만들었어요. 그 뷰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해요. 그러면은 새로 추가된 데이터는 원래 테이블 안에 당연히 들어가겠죠. 원래 원본 테이블도 다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뷰에서 기본 키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새로운 실제 데이터를 바꿀 때도 기본 키가 없는 형태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기본 키는 무조건 우리가 있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키를 포함하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뷰를 변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해보면 그러면은 우리가 뷰는 일부 수평들만 가지고 있는다. 없는 부분 같은 널값을 넣는 게 기본 디폴트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본 키가 없으면 기본 키의 널값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안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도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테이블이 있던 내용이 아닌 집계 함수로 계산하는 뷰를 볼게요. 자, 집계 함수를 쓴다는 거는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쪽 반에 뭐 중앙수 평균이 뭐 60점이다. 그런 정보를 넣는 거죠. 근데 제가 거기서 갑자기 60점을 평균을 65점으로 바꾼다. 그러면은 문제 생기겠죠. 왜냐면 모든 학생들의 점수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애매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집계 함수로 뭔가 연산돼서 나오는 결과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삽입, 삭제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디스팅트 같은 경우인데요. 자, 디스팅트 키워드가 있는 경우에도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자, 디스팅트는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한 거일 수도 있지만 서로 다른 것들만 쫙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원본 데이터가 바꿨을 때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조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변경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그룹 바이도 비슷하죠. 그룹 바이도 그룹별로 나눈 건데 우리가 함부로 바꿀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아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해서 조인을 해서 정의할 경우에는 변경이 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를 바꾸려면 여러 가지 테이블이 서로 엮여서 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대부분 변경이 불가능한 형태의 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뷰를 하나 만든다고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런 제품이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우리가 뷰를 만드는데 자, 제품 번호, 재고량, 제조업체 이 세 가지만 떼어가지고 새롭게 이런 뷰를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자, 제품 번호, 재고량, 제조업체 그러면 여기는 기본 키를 일단 가지고 있죠. 이 뷰는 기본 키를 가지고 있는 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럴 때 제품 원 뷰는 변경 가능한 뷰인가라고 하면은 변경 가능한 뷰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기본 키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T08 뭐 2,000원 뭐 어떤 뭐 한빛재가 얘를 추가한다라고 하면은 이 데이터가 추가가 되고 뷰에 추가되고 뷰에 추가되면서 여기에도 자동으로 T08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제품명은 없으니까 여기는 네, 넣을 값이 되고 단가도 넣을 값이 되고 여기는 뭐 아까 말한 2,000원 이렇게 등등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 이렇게 기본 키를 포함하는 형태, 그리고 하나만 쓰는 경우는 변경이 가능한 뷰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런 경우도 있죠. 우리가 뷰를 만드는데, 자, 얘를 가지고 뷰를 만드는데, 나는 그냥 제품명, 재고량, 제조업체, 제품명, 재고량, 제조업체만 가지고 만들 거야 라고 해서 제품 2라고 하는 뷰를 만들었어요. 자, 그럼 얘도 뷰 똑같이 동일하게 사용은 되지만 여기서 변경이 가능한 뷰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변경이 가능한 뷰가 네, 아니겠죠. 왜냐하면 제품 번호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8번 뭐 어쩌고 뭐를 넣는다. 이 데이터를 넣는다고 했을 때 그럼 이 데이터가 원본 데이터에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기본 키로 활용하는 제품 번호를 넣을 값으로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본 키가 없으면은 기본적으로 변경 가능한 뷰가 아니다.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한번 좀 보자면은, 자, 아까와 비슷한 경우죠. 그래서 아까 뭐 재고량이 이 사람을 뷰에서 새롭게 추가를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얘가 인서트에서 뷰로 일반적인 테이블처럼 두면은 이 부분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원본 데이터를 보면은 실제 원본 데이터에 추가가 됐고 아까 입력하지 못한 부분은 널 값이 자동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제품의 데이터는 제품 테이블에 이렇게 삽입이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아까 같은 제품 2, 두 번째 제품 2와 같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나온다고 치면은 여기는 삽입 연산이 아마 실패를 해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는 기본 키가 없기 때문에 제품 번호, 이 기본 키 값에 널 값이 돼서 삽입 연산이 실패하게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뷰 이런 형태 다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뷰의 장점을 좀 더 보면은 장점은 뭐겠어요? 우리가 더 쉽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즐겨찾기를 해서 더 빠르고 쉽게 쓸 수 있다. 그래서 미리 복잡한 SQL을 안 써도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보안 유지도 도움이 되는 게 우리가 뭐 SQL 직접 하는 그런 사람 아니면은 우리가 뷰만 제공해 주면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정보를 그때그때 받아서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보안 유지나 조금 더 편리하게 관리할 때 쓰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는 이런 뷰라고 하는 개념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뷰 같은 경우도 당연히 마지막 삭제도 가능하죠. 근데 뷰는 삭제할 때 그냥 내가 지금 그냥 뷰는 말 그대로 그냥 보는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는 그 즐겨찾기만 없애는 거지 실제 데이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근데 뷰를 삭제할 때 아까 뭐 제약 조건 걸 수 있잖아요. 그런 제약 조건이 만약 존재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고 제약 조건을 먼저 삭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SQL 테이블과 동일하게 이렇게 제약 조건을 먼저 삭제하고 뷰도 삭제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뷰를 삭제해보자. 드랍 뷰, 우수고객이라고 하면 더 이상 우수고객이라고 하는 뷰가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뷰와 관련된 내용 간단히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SQL은 거의 여기까지 그냥 기본적인 셀렉트문을 쫙 봤는데 SQL을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기업
쪽 실무자 쓰는 분들이랑 얘기했는데 요즘에 당연히 코딩하면은 GPT를 많이 쓰는데 GPT로 가장 안 되는 게 이 SQL 쪽이라고 듣긴 했어요. 왜냐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냐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쓰려면 회사에 굉장히 많은 테이블들이 다 있잖아요. 그럼 이 회사가 어떤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정보를 GPT한테 다 알려주고 만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이 보안 문제 때문에 굉장히 잘 안 되는, 그래서 사람이 직접 아직까지 다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SQL을 같이 연동되는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SQL.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간단히 DML 또 봤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삽입 SQL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보도록 해볼게요. 자, 삽입 SQL은 인베디드 SQL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이제 코딩이랑 같이 쓰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SQL은 정말 데이터 접근할 때 쓰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파이썬 코드를 돌리면서 뭐 SQL에서 정보를 받아가지고 뭘 하거나 그런 경우가 실제로는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가 우리가 이런 ESQL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프로그램 언어, 그래서 뭐 자바나 파이썬 C 같은 경우로 작성된 프로그램 안에서 SQL문을 쓴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어떤 명령문을 쓸 때 어디든 삽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명령문을 할 때 그냥 이게 그러면 C에 대한 명령문인지 아니면 SQL과 관련된 명령문인지 구분을 해줘야겠죠. 뭔가 약간 이스케이프 문자처럼 뭔가 따로 이건 SQL이다 라고 알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EXEC라고 쓴 다음에 SQL 이렇게 적으면은 여기서 일반 명령문과 구별돼서 쓰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변수 같은 경우도 우리가 따로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변수가 그 안에서 쓸 때는 앞에다 컬럼 땡땡을 붙여서 구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뒤에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커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SQL 예를 들어서 뭐 뒤에 이런 예제 볼 건데, 자, 제품 번호를 입력받아요. 제가 예를 들어 아니면은 학번을 입력받으면은 SQL에 접근해서 그 학번과 관련된 정보를 제가 따로 뭐 파이썬을 갖고 오는 자, 그런 거를 짠다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SQL에서 셀렉트문을 써야 되는데 그 결과가 하나가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튜플이 나온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은 변수를 한 번에 받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포문이나 이런 것 형태로 하나씩 하나씩 뭔가 받아와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리할 때 쓰는 게 커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커서는 우리가 SQL 수행 결과로 반환된 행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행이 있을 때 그랬을 때 그럼 그거를 하나하나씩 포문 돌리듯 하나씩 뭔가 가리키는 포인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행위 결과로 반환하는 콜렉트문이 있으면은 커서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돌려가면서 값을 받아와야 된다. 그래서 이걸 뒤에서 패치라고 하는데 자, 그런 형태로 받아와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삽입 SQL을 좀 더 보면은 자, 삽입 SQL을 보내서 사용할 변수 선언 방법 같은 경우는 변수는 begin declare section이라고 하고요. end declare section이라고 하는 거를 대문자로 적어주면은 SQL 문에서 쓰는 변수를 선언하는 부분이에요. 이 사이에다가 변수 선언을 하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커서가 필요 없는 삽입 SQL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이렇게 create나 insert, delete, update 같은 경우는 커서가 딱히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물이 그냥 SQL문이 바뀌거나 하는 부분이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이 형태가 아니라 결과로 그냥 행이 다양하게 나오면은 커서가 필요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삽입 SQL에서 이런 형태로 본다고 볼 수 있고, 자, 그래서 이 뒤에 예제를 보는 게 더 딱 이해가 제 생각에 쉬울 것 같은데요. 자, 이건 뭐냐면은 자, 우리가 C 문법인데 C를 쓰는데 제가 제품 번호 3번, 5번 이렇게 친다면은 DB에 검색해서 이 5번의 제품명과 단가는 뭔지를 알려주는 자, 그런 지금 코드를 따볼 거예요. 자, 그렇다고 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자, 뭐 int main에서 시작을 하는데 자, 그럼 예를 들어 첫 번째 이렇게 ESC SQL 이거 적어놨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C가 아니라 SQL이 지금 뭔가 돌아간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begin 섹션과 begin declare 섹션과 end declare 섹션에서 여기서 그럼 이제 내가 쓸 변수를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캐릭터, 뭐 P노와 P 넘버와 P 네임 두 가지를 선언할 거고요. int price를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변수를 이 안에서 쓸 변수를 선언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제품 번호를 입력받으면은 검색해주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제품 번호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품 번호를 입력하지요 라고 한 다음에 scanf를 통해서 제가 뭐 3, 예를 들어서 여기 뭐 3 이렇게 치면 이 3이라고 하는 변수를 pno 여기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캐릭터로 이렇게 저장을 한다고 쳐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품 번호 입력하시오라고 써 있어가지고 프로그램에 제가 3번 제품 번호 하면은 이제 값들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셀렉트본을 통해서 실제 DB에 접속해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EXEC SQL 다시 SQL문으로 들어가서 셀렉트본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나는 제품명과 단가를 가져올 건데 그거는 제품에서 갖고 오고요. 제품 번호가 PNO로 하는 거예요. 이 PNO는 아까 제가 3을 입력했죠. 3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변수인데 SQL 문에서 외부 변수를 쓸 때는 이렇게 땡땡 이렇게 표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땡땡 PNO라고 하면은 이거는 일반적인 C에 있는 그 변수를 쓰는 거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나온 셀렉트를 우리가 인투라고 해서 P네임과 Pprice 여기다가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명 단가라고 하는 이 값들을 우리는 SQL문에서 불러온 다음에 얘네들을 각각 이렇게 임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프린트하면 제가 3을 치면은 3의 제품명은 P네임이고 3의 단가는 뭐 5,000원이다. 자, 이런 형태로 짠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SQL과 실제 코드가 같이 연동되는 형태의 그런 삽입 SQL 프로그램을 간단히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우리가 제품 번호를 입력하면은 제품명과 단가를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 찾아서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치면은 1번 우리가 변수 선언 같은 경우는 begin declare section, end declare section 사이에 있다고 볼 수 있고 뭐 C는 뭐 일반적으로 조금 더 여유롭게 한 단어 길게 더 선언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수 선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검색하고자 하는 제품 이거는 뭐 C 문법이고요. 3번 우리가 PNO라고 하는 값에 대해서 이제 변수를 받았으니까 그럼 받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EXEC SQL 이 부분을 써가지고 select 문을 쓰고 얘를 into에다가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주면은 C에서 쓸 수 있는 변수로 내가 원하는 값이 검색돼서 받았다고 볼 수 있고 마지막에 또 C 문법으로 출력을 한 결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삽입 SQL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삽입 SQL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커서가 필요 없는 SQL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결과에 대한 지금 P네임과 프라이스가 그냥 하나 단일한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단일 값을 그냥 그때 변수로 받아가지고 썼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커서가 필요한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커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아까 봤지만 이렇게 SQL 문에 select 문이나 이런 걸 썼을 때 결과물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경우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그럴 때는 우리가 한 행 한 행을 커서로 받아가지고 하나씩 돌린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떠한 형태로 얘를 불러올지를 정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declare라고 적어서 이 커서명 예를 들어서 뭐 프로덕트 커서라고 하는 커서 이름을 제가 따로 만든 다음에 그 커서는 어떤 셀렉트 문에 대해서 이 결과를 커서로 가져올지를 적어줍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뭐 제품명과 단가를 검색한 셀렉트 문이 있다면 그 위한 커서를 따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결과물이 그냥 여러 가지 튜플이 있다면 걔네들이 커서 하나로 커서에다가 들어간 다음에 그냥 포문처럼 약간 제너레이터 같은 그런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커서로 받았으니까 연결했으니까 포인터 형태로 연결을 했으니까 걔에 대한 셀렉트 문을 이제 오픈을 커서에서 이 커서를 하나씩 열면서
접근을 해서 값을 보는 거죠. 그래서 EXEC SQL 오픈 프로덕트 커서라고 하면 프로덕트 커서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셀렉트분을 실행을 하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커서를 딱 실행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행 한 행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보통 포문처럼 값을 받아볼 거 아니에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쓰는 명령어가 뭐냐면은 이렇게 fetch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fetch는 뭐냐면은 커서를 이동해서 바로 다음 행으로 가르치면서 값을 가져오는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덕트 커서라고 하는 값으로부터 한 행 한 행씩 뭔가 fetch를 해서 걔를 kname과 price에다가 넣어줘라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for나 while문 반복문과 비슷하게 그거와 같이 활용하면은 그때그때 이 값을 받아오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에 있는 여러 가지 행위 다양하게 있으면은 빼치면은 그거만큼 수행을 해서 반복해서 돌린다고 생각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다시 보자면은 그래서 커서가 필요한 삽입 SQL 한번 다시 보면은 마지막으로 종료할 때는 그냥 클로즈 커서 하면은 더 이상 이제 이거를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예제를 다시 보면은 커서를 값이 여러 개인 경우 우리는 커서의 형태로 뭔가 받아야 한다라고 볼 수 있고 커서를 오픈해서 커서를 해서 다음 값을 받는 과정은 fetch라고 하는 fetch가 뭔가 가져오다 약간 이런 영어 뜻을 가지고 있는데 fetch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걔네들을 뭐 이렇게 따로 저장한다거나 그때그때 잘 쓰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또 다른 문법인데 뭐 예를 들어 MySQL에서 이렇게 셀렉트분을 가져온 다음에 그거를 뭐 이렇게 얘는 완전 그런 커서의 형태이긴 한데 커서를 이렇게 패치 어레이라고 해가지고 한 줄씩 가져오는 이런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뒤에 있는 게 조금 더 파이썬 예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보기 쉬울 수도 있는데 아까 이게 뭔가 더 잘 맞는 부분인데 그래서 파이썬에서 뭐 예를 들어서 SQL과 제가 연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커서를 생성을 해서 그래서 셀렉트 분이 지금 실행한 결과를 커서에다가 뭔가 이렇게 받은 다음에 이렇게 패치올, 패치 뭔가 이런 형태로 쓰면은 거기에 대해서 로우스 값들이 다 받아가지고 받는 경우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 이렇게 뭐 파이썬이나 뭐 자바나 뭐 C나 이런 거에 따라서 커서를 선언하거나 이런 문법은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실습이나 이런 데서 본다고 볼 수 있는데 핵심적인 거는 결과물을 받아올 때 이렇게 커서라고 하는 형태로 받아와야 되고 그거를 패치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하나씩 받는 형태로 돌려줘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다중 값들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일반 프로그램과 연동해서 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SQL 3번까지 다 했다고 볼 수 있고 아마 실습은 아마 제가 조금 다른 거 진짜 좀 나간 다음에 아마 다다음 주쯤에 실습은 할 것 같고요. 다음 주엔 다시 또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론 쪽과 관련돼서 다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